안녕하세요. 송송TV 구독자 여러분, 서영입니다. 오늘이 3월 14일, 바로 화이트데이인데요. 마치 화이트데이의 선물처럼 제 앞에 나타난 신차가 있어서 또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도요타에서 국내 최초로 소형 컴팩트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바로 프리우스 C입니다. 프리우스는 굉장히 하이브리드카의 왕국을 도요타가 만들어내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녀석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 친구가 준준형이었다면 이 프리우스 C는 소형차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운전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런 차량인데 오늘 직접 제가 보러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프리우스라는 뜻이요, 앞서가는 이라는 뜻의 라틴어라고 해요. 특히나 또 C 같은 경우도 CT라는 뜻인데요. 해석을 하면 앞서가는 도심을 달리는 차량, 그런 걸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차체 전면부를 보실게요. 이 가운데 저는 토요타의 엠블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그냥 메탈이랑 블랙 색상이 아니라 안쪽에 보면 블루로 이렇게 뭐랄까 약간 LED처럼 빛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의 감성과 잘 맞는 이런 부분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이 엠블럼 위쪽에 보면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살짝 이 부분이 뾰족코처럼 나와 있다고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이쪽 라인이랑 이쪽 라인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뾰족한 코 모양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프리우스의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버블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역시나 프리우스 C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 부분이 옆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헤드램프는 LED는 아니고 할로겐이라고 해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살짝 이렇게 위로 찍혀 올라가는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전구가 이렇게 있고 뒷부분에 여기 보이세요? 블랙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는 부분? 저는 이게 그 여자들이 눈에다가 마스카라 하고 이제 아이라인 그릴 때 이렇게 살짝 센 이미지 주고 싶어서 올릴 때 있거든요. 정말 딱 그 모양이어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역시나 이 헤드램프를 감싸고도 차체 보닛 부분이 이렇게 볼륨감이 느껴지는 부분 보이시죠? 이런 차체의 볼륨감은 사실 그냥 디자인을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 말은 차량이 이제 달릴 때 공기와 바람이 이렇게 보닛 쪽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좀 더 차면 위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도 밋밋한 것보다는 볼륨감이 있는 게 더 멋스러운 느낌인데, 거기다 과학적으로도 주행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면부의 차체는 굉장히 낮아요. 그릴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측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멀리서 볼게요. 그러면 차량의 이 전면부에서 이렇게 측면부로 위에서 이렇게 흐르는 루프 라인 쪽이 상당히 매끄러운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역시나 이 루프 쪽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볼륨감이 이렇게 살아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역시 전면부에서 타고 온 이 바람이나 공기가 이렇게 잘 매끄럽게 흐를 수 있도록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단부에 보면 라인이 그려져 있고 이게 살짝 상단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약간 내가 차량이 이렇게 막 전진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전진감을 주는 이 라인, 웨이스트 쪽에 있는 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휠은 소형차다 보니까 15인치의 휠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북미 쪽이나 일본의 차량 중에는 이걸 옵션으로 해서 16인치 휠을 달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이 있다고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알로이 휠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블랙과 이렇게 메탈색이 같이 조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차량의 후면부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부분,
네, 바로 스포일러죠. 리어 부분의 스포일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유는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쬐끄맣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굉장히 크게 묵직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것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역시나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서 이 전면부랑 루프라인 쪽으로 공기와 바람이 잘 흐르게 디자인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뜰 수가 있는, 그러니까 부상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기를 이렇게 밑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스포일러를 굉장히 대형으로 딱 묵직하게 가져다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이 테일램프가 있는데요. 테일램프 모양도 되게 귀엽죠. 이렇게 볼륨감이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약간 S라인의 볼륨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멀리서 보면 약간 그 피카츄의 보조개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빨갛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이 차량에서 사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 디자인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이 트렁크 부분에 락홀딩 기능이 없어요. 저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프리우스 C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게 진정한 저의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동안 제 몸집보다 훨씬 큰 SUV나 미니밴 차량들을 리뷰했다 보니까 이런 정말 소형차에 타는 게 뭔가 내 몸에 꼭 맞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스티어링 휠 운전대예요. 보시면 역시나 차량 사이즈에 맞게 크지 않은 아주 아담한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손이 작지는 않은 편인데 제 손을 딱 이렇게 두 뼘을 하면 정확히 거의 맞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고 그립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핸들 쪽 위에 보면 살짝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펠탑 모형이 있네요. 이렇게 수납도 할 수 있고 뭐 핸드폰 같은 걸 놓아둘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여기 바로 위쪽에는 콤비네이션 미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운전자가 딱 봤을 때 바로 보이도록 시인성을 좀 높이고 가독성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가로로 굉장히 긴 형태인데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콤비네이션 미터의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면 센터 패시아가 있는데 저는 정말 이런 모양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정말 독특한 형태의 메탈이 이렇게 곡선형으로 감싸져 있는 센터 패시아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멀티미디어 옆에 비상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비상등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쬐끔해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손이랑 운전대에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아쉽다? 왜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깔끔하게 중앙 부분에 멀티미디어 하는 부분 들어가 있고 버튼식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리고 요 바로 밑에 보시면 역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컵홀더가 있는데 잘 지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버튼 같은 건 얘는 없습니다. 밑에 기어 셀렉터도 보실게요. 이게 뭐죠? 테트리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기어봉도 보시면 그 토요타의 엠블럼 색깔의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도 파란색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수납 박스가 있는데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랄까요, 조금 디자인이 살짝 투박한 느낌이 좀 약간 옛날 차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부분이요, 대각선형의 라인을 잘 살려냈어요. 보시면 여기 콤비네이션 미터 쪽에도 대각선이 보이고요. 여기 센터 패시아에도 대각선 라인 보이시죠? 심지어 컵홀더도 수평이 아니라 대각선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도 그렇고요. 그것도 대각선 곡선형의 라인이 눈에 띄는 디자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수석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글로브 박스 있는 부분이 있죠. 두 개가 있어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도 있고 이 밑에도 있는데 위에는 뚜껑이 없죠. 그래서 그냥 뭘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 근데 이렇게
차가 급정지라면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조금 아쉽네요. 뚜껑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열고 닫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시보드 윗부분 우측에 보면 SRS 에어백이라고 써 있죠. 이 차량은 에어백이 9개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성을 굉장히 강화했다.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좌석 같은 경우는요, 일단 착자감은 되게 좋아요. 이게 가죽 시트가 아니고요. 직물 시트입니다. 직물 시트인데 폭신폭신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 헤드레스트는 엄청 딱딱합니다. 아, 네. 딱 느껴지시나요? 강도가? 여기 시트는 이렇게 보이시면 회색 톤이 있고 그레이톤, 블랙톤에서 투톤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반딱반딱 거리는 녀석이 이렇게 도어 패널부에 있고 수납이 굉장히 볼륨감이 느껴지죠? 이렇게 컵을 또 넣어놔도 될 것 같은 볼륨감이 느껴지는 수납 공간, 그리고 오디오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쬐끄만 오디오가 분리되어서 들어가 있는 느낌이네요. 2열도 역시나 착자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직물 시트이지만 폭신폭신한 느낌이 들고요. 뒤에 왜 이렇게 어머 강아지가 왜 이렇게 폭신하지 했더니 강아지가 있네요. 반가워 친구야. 아무튼 여기도 네, 헤드레스트 부분은 딱딱한 거 역시 동일하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2열에 타서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1열의 도어 패널은 굉장히 반딱반딱하게 예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그냥 처리가 되어 있어서 1열의 어떤 옵션 사항을 2열에까지 넣어놓지 않는 그런 좀 부분이 아쉽다고 느껴졌고요. 이 헤드룸 같은 경우는 소형차인데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머리에도 공간도 여유롭고 이렇게. 이건 아니죠? 네. 공간도 상대적으로 저에게는 또 여성들에게는 특히나 아주 네, 여유로울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야겠죠. 5도어 해치백이어서 트렁크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양을 실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2열 좌석을 세워놨는데도 트렁크가 공간이 작진 않은 것 같아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 애기들 집이랑 가방을 다 이렇게 넣어놔도 공간이 이 정도 남는 느낌이죠. 그래서 다른 것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간성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소형 차량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널찍한 편이다. 그리고 그 시트를 앞좌석을 완전히 내려놨을 때에는 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 화이트데이인 날 그 알록달록한 사탕처럼 찾아온 프리우스 C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차체 굉장히 귀엽고 둥글둥글하고 볼륨감 있고 피카츄 같기도 하고 막 귀여웠는데 사실상 이 녀석의 진짜 장점은 바로 연비에 있죠. 연비. 모양과는 다르게 연비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이 연비 효율을 자랑을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카는 어쨌든 연료와 모터가 같이 구동을 하고 있잖아요. 1.5리터 4기통의 가솔린 엔진인데요. 복합 연비 같은 경우는 리터당 18.6km가 나오고요. 또 도심 연비 같은 경우는 19.4km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차의 출시 가격은 2,490만 원. 저는 가격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되게 놀랐어요. 차량 색상도 알록달록하게 12가지 컬러로 나와서 아무래도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매력적으로 다가올 차량임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프리우스 C 함께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